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궁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 최고 해커가 찾아낸 미국 대선의 무서운 진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에 앞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께서는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부정선거 소송을 맡은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25일 조지아와 미시간에서 역대급 소송을 제기했는데 고소장에서 중국 등 여러 국가가 미국 대선 개입에 결국 확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변호사는 이미 미국의 적대적인 4개 국가가 대선 투표 서버에 침투한 증거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월 변호사는 조지아주의 104쪽, 미시간주 75쪽에 이르는 방대한 고소장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각종 부정 투표 증거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선 개입 증거도 포함됐습니다. 파월 변호사는 조지아주 104쪽 75쪽의 이 방대한 소송 고소장을 공개했습니다. 또 외국 개입 사실을 알아낸 정의는 미 육군 305 군사정보대대 소속인 전자정보 전문가입니다. 이 미 육군 111 정보여단 소속인 305 군사정보대대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사나 신호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뤄왔던 부대라고 합니다. 이 21세의 전문가는 이달 23일 진술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정보를 수집한 경험이 있는 305 군사정보대대 화이트 해커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먼저 지난 11월 8일날 도미니언 본사 사이트를 해킹해서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서버와 연결된 증거와 세르비아 내 도미니언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친중국가로 알려진 세르비아의 푸치치 대통령은 5성 홍계에 이까지 맞출 정도로 친중 인사입니다. 그의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부정선거 논란 중에 있으며 마침 도미니언과의 연계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는 또 뉴욕 타임스, CNN 등에서 대선 집계를 제공했던 에디슨 리서치가 사실은 도미니언사의 계열사이자 대선 기간 이란 서버와 연결됐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다가 에디슨 리서치의 소유권과 연관된 파키스탄 금융회사도 찾아냈는데 이 회사 역시 이란에 자본을 제공하는 회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21살의 해커는 중국의 개입 증거도 여러 개 찾아냈습니다. 먼저 도미니언의 다른 도메인을 찾아내 중국에서 연결된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다른 해커가 지난번에 찾아낸 트위터에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어 도미니언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파트너 도메인의 오타 목록을 확인했는데 중국 본토에서만 사용되는 간체자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는 도미니언 시스템에 중국 전문가가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해커는 또 도미니언사가 중국 관련 은행 HSBC에 특허 정보를 매각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며 특별히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니언이 중국 측에 특허권을 넘긴 것도 이상하지만 도미니언의 이사 에릭 쿠머가 이 투표 시스템의 첫 번째 개발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릭 쿠머는 최근 미국 극좌파 폭력단체인 안티파 회원들과의 은밀한 채팅 기록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팅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패배를 예고해 현재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해커는 또 이번 선거에서 도미니언의 클라우드 기술 백본을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사가 맡았고 최근 독일에서 미군에게 서버를 압수당한 스페인의 사이트를 사는 보안을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선거를 조작한 단체로 찾아냈습니다. 이 단체는 이미 각종 비리로 해체되었던 미국 최대 오바마 지지단체인 에이콘의 후속단체인 인디비저블입니다. 이 해커는 인디비저블 사이트에서 선거 조작 프로그램인 스코어 카드의 존재를 입증하는
하이 도메인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스코어 카드는 미 공군 차장을 지냈던 토마스 맥키너니 중장이 오바마 정부 시절 CIA가 개발한 투표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파웰 변호사도 이번 대선 11개 주에서 스코어 카드로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꾸치기 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곳이 오바마 최대 지지단체라는 게 발각된 것입니다. 이 21세 전문 해커는 또 자신이 찾아낸 연방사이버보안국 CISA 자료에 이란이 해커로 유권자 데이터를 얻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미 사이버보안국이 외국 개입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일부러 방치하고 있었음을 알려줬습니다. 사이버보안국의 크랩스 국장은 이번 대선에 외국 개입은 없었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라고 이야기했다가 5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갱질된 사람입니다. 결국 이 해커가 찾아낸 증거를 종합하면 이번 대선에 중국 및 친중 국가인 이란, 세르비아, 베네수엘라 등이 개입했고, 미국 내에서 오바마 등 민주당 측과 CIA 사이버 보안국까지 개입한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해커는 마지막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제 전문가 의견으로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은 중국과 이란과 같은 외국의 적들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기술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로 수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인들은 영원히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은 위증시 처벌을 받겠으며 상기 내용을 최선을 다해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했음을 선언합니다. 한편 이 같은 진술서가 담겨있는 파웰 변호사의 고소장 링크는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구글에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국 내 인터넷과 트윗 등 많은 것들이 완전히 지금 좌파로 우리나라처럼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사정이고, 우리 언론사 역시도 이들이 전하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종달새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들이 사실은 바이든 당선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 사실은 전혀 이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조지아주에서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96,600명의 투표용지, 또 모든 투표용지는 연방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찍혀 있지 않는 이 선거법 위반, 연방법 위반의 투표용지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또 투표 장비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었다면 보안이 뚫린 것이고, 이 보안기준법 위반이고 연방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데 외국 사람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 보안이 뚫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미니언 시스템을 선정한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서명 날짜가 없는, 주지사의 서명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지사 사인만 있는데 이 사인이 언제 했는지도 모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조지아주는 등록 유권자보다 22,771명의 우편물이 미 신청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했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간 사람 23,311명에게도 우편물이 발송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개 이름까지, 이런 엉터리 우편물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뒷문으로 들어와서 투표 집계에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투표용지는 개표일날 개봉을 해야 되는데 3일 전에 개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검표 중에도 트럼프 표를 바이든 바구니에 담는 영상까지 이번에 또 폭로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모두가 바이든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표 중 11월 3일, 11월 5일 폴턴 카운티 화장실에 누수가 생겨서 지금 개표를 할 수 없다며 모든 개표 사무원을 전부 다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내부에 3, 4명이 3시간 이상으로 누군가가 개표를 조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지아주 승리는 트럼프라며 법원이 명령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지사의 선거 결과 인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둘째, 주지사가 선언한 인정 결과의 선거인단 전송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셋째, 트럼프가 선거 승자임을 명시하는 공인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넷째, 조지아주의 모든 투표 기계의 소프트웨어를 압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연방법 및 주법에서 규정한 미인정기계 불법 우편 투표 용지 집계를 재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폴튼 카운티 개포소 선거당일 화장실에 물이 나왔다며 그날 36시간의 CCTV 영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선거가 완전히 부정으로 된 것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투표 용지를 열 것인지 확인을 못하고 선거 결과 트럼프표가 너무도 많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은 투표 용지들을 대량으로 투입시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21세 전문 해커가 아니었다면 찾아낼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 미국 보안정보대대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이 해커를 통해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중 국가들과 이란, 베네수엘라, 스페인 등 중국과 같이 연관된 이런 많은 나라들이 이번 미국 대선에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사 방송은 마치 바이든이 지금 당선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대선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당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엉터리 방송을 보시고 바이든이 당선인으로 착각할 수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왜 이같이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미국에서 이렇게 불법 선거가 자행되었다면 과연 지난번 우리나라 선거는 얼마만큼 안전할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중국이나 또 다른 북한에서 또는 중국과의 친중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미국의 이번 이 선거가 부정이라는 게 확실히 밝혀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는 그 국민의 주권 행사입니다. 우리 주권이 도둑맞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큰 헌법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 선거에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 선거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부패적이고 미국에도 이렇게 극자 단체들이 트럼프의 반트럼프 진영을 이루어 가지고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는지 이 내용을 지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거도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올바른 투표를 해도 결국 몇 놈들이 이렇게 선거를 조작한다면 우리의 주권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 미국 선거 투표 결과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우리 선거가 불법 선거이고 또 미국의 63대 36이라는 숫자와 우리나라의 63대 36이라는 숫자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내용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만 방송을 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신속하게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또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빨간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 회원이 좀 늘어나면 제가 더 좋은 더 많은 힘을 내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